자, 여러분 잘들 쉬셨나요? 자, 이제 지난 시간에는 바로 입금 항목에 대해 살펴봤고,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입금 불산입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입금 불산입 항목에 대해서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입금 불산입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법인세법 제17조에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입금 불산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법인세법 제17조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입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주식 발행 액면 초과액, 주식의 포괄적 교환 차익, 주식의 포괄적 이전 차익, 감자 차익, 합병 차익, 분할 차익.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자본 거래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익은 입금 불산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법인세법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한번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세법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기 가장 좋은 게 바로 국세법령정보센터를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국세법령정보센터를 들어가시면 되는데, 자, 국세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서 법령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세청 국세법령정보 시스템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 여러 가지 세법 규정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법령도 있고 질의하시는 거 하는 것도 있고 판례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법령을 클릭하면 조세 법령도 나오고 조세 조약 여러 가지 세법 집행 기준 이런 것들 나오는데, 자, 조세 법령을 누르시면 바로 자, 이렇게 법인세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법인세법을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 법인세법으로 들어오게 되면 자, 바로 입금에 대한 내용이 바로 법인세법 15조에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법인세법 제15조 입금의 범위, 아까 살펴본 내용들이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들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살펴볼 분배금 또는 분배금의 의지에 대한 규정이 나오고, 자, 이제 이번 시간에 살펴볼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입금 불산입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 제1항에 다음에 각 호는 입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식 발행 액면 초과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식 발행 액면 초과액이 뭐냐? 바로 액면 금액 이상. 자, 그렇다면 액면 금액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바로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것은 바로 액면 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 차익, 주식의 포괄적 이전 차익이 나오는데 상법에 규정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지주회사를 만드는 겁니다. 자, 지주회사를 만드는데, 자, 지주회사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바로 A라는 법인이 B라는 법인의 A라는 법인의 주식을 B라는 법인을 새롭게 설립해서 B라는 법인한테 A라는 주식을 전부 준다. 자, 그러면 A의 주식은 전부 100% B법인이 소유하게 돼 있죠. 자, 그래서 B법인이 모회사가 되는 거. A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면서 B법인이 모회사가 되는 거고, A법인은 바로 자회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모자회사, 즉 지주회사와 자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A법인의 주식을 B법인으로 모두 넘기고, 이 B법인의 주식을 바로 A법인의 주주가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A법인의 주주는 결국 B법인의 모회사, 지주회사의 주주가 되는 거고, 그 B회사는 A회사의 모회사가 돼서 A회사의 지주회사가 되는 거고, B회사는 지주회사가 되는 거고, A회사는 결국 자회사가 되는 거죠. 자, 이런 형태의 지주회사를 구성하는 것을 바로 포괄적 교환, 포괄적 이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포괄적 이전과 포괄적 교환이라는 이 차이가 무엇이냐? 바로 이전이라는 것은 이 B회사를 설립할 때 신규로 설립하는 것을 해서 지주회사를 만드는 것을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B회사를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B회사를 통해서 지주회사를 만드는 것을 바로 포괄적 교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주식을 포괄적으로 교환하거나 또는 주식을 이전함으로써 바로 이 주식으로 지급하는 이 주식 대가와 바로 이렇게 상법상 규정된 이 자본금의 한도가 증가돼서 차익이 발생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입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감자 차익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감자 차익이라는 것은 결국 자본을 감소하는 거죠. 자본을 감소했을 때 이 주식을 소각하거나 죽음 반환에 따른 이 금액이 초과되는 액면 금액이 초과되는 것은 바로 차익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감자 차익이라고 하고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합병 차익, 분할 차익이 나오죠. 자, 합병 차익이라는 것은 바로 A 회사와 B 회사가 합쳐져서 C 회사를 만든다고 했을 때 거기서 발생되는 차익을 합병 차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분할 차익이라는 것은 A 회사가 A 사업부, B 사업부가 있는데 A 회사는 A 사업부만 남겨두고 B 사업부는 따로 떼어놔서 비법인이라는 새로운 법인을 만드는 이런 것을 분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분할에 따른 차익도 입금 불산입 항목으로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합병과 분할에 대한 세제는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합병과 분할에 대한 세제는 우리 이번 학기에서는 학습하지 않고 이 궁금하다, 합병 세제와 분할 세제가 궁금하다 그러면 뭐 교재라든지 아니면 기업 회계 법인세법의 다른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 차익이라든지 주식의 포괄적 이전 차익에 대해서도 학습하지 않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주로 볼 내용은 주식 발행 액면 초과액과 감자 차익에 대해서 무슨 내용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식 발행 액면 초과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자본 거래로 인한 수익의 입금 불산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본 거래라는 것이 무엇이냐? 자, 바로 자본이 증가하거나 또는 자본이 감소하는 거래를 바로 자본 거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자본금 또는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이익잉여 이 네 가지로 자본을 분류할 수가 있는데 이 네 가지를 합친 것을 바로 자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 자본이라는 것은 자본거래라는 것은 자본이 증감하는 거래고 자본이라는 것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이익잉여금을 합친 금액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본금에 대한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죠. 자, 자본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상법 제451조에 따른 자본금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법 제451조의 자본금은 뭐라고 규정이 되어 있냐면 제1항에 회사의 자본금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 외에는 발행 주식의 액면 총액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액면 총액으로 한다는 이 액면을 바로 액면 주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액면 주식이라는 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상법에 의해서 일주의 금액이 정해져 있는 주식을 말하는데 이 금액을 주권의 표면에 기재하여 하기 때문에 액면 주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주식이란 내용이 나오고 주권이란 용어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주식은 뭐고 주권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자, 제가 아까 설명할 때 출자금을 납부를 하면 법인은 주식을 준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식이라는 것은 바로 실체가 없습니다. 자, 이 주식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지만 이 주식을 바로 유가증권으로 실물로 발행하는 것을 주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주권의 표면에 액면 금액이 표시되는 주식을 바로 액면 주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액면 주식 수와 그 액면 금액을 곱하면 바로 그게 자본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주식은 주주가 보유한 비율만큼 회사에 대한 일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배당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주주총회 결의해서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회사에 대한 일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자, 이 주식 자체로는 어떤 형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식을 실물로 발행한 것을 바로
주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삼성 주식, 뭐 포스코 주식, 자 이렇게 삼성 주식, 포스코 주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러한 주식을 바로 이렇게 실물로, 실체로 표현한 것을 바로 주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이런 식의 주권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삼성전자를 보시면 뭐 1993년에 삼성전자에서 발행한 뭐 주권인데 뭐 1주권이고 바로 이 액면가가 5,000원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액면가 5,000원 해서 이 액면가가 5,000원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주식 거래를 해봤을지 모르겠지만, 자, 주식을 실제로 사고 팔고 할 때는 여러분들 증권 계좌에서 수치만 왔다 갔다 하지, 실제적으로 이러한 주권을 주고받은 경우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주권을 주식 거래할 때 실질적으로 주고받는 게 아니라 이 주권은 어디가 있냐? 증권 예탁원에 가 있습니다. 증권 예탁원에서 이 주권을 보관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주식 거래할 때 이 주권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숫자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실물 종이 증권 시대가 이제 전자증권 시대로 변환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2020년이죠. 자, 2020년 9월에 바로 전자증권이 시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주식을 종이로 실물 형태로 나타나기 위해서 실물 주권으로 발행을 하면 뭐 한 100억 정도가 넘게 들어간다는 거죠. 자, 이것을 전자증권 형태로 발행을 하게 되면 130억 정도가 절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2019년 9월부터는 바로 실물 주권을 실물로 발행하려는 게 아니라 바로 전자적 형태로 전자증권으로 발행을 하는 거죠.